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하세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웃을 일은 네. 없습니다. 요즘은요. 아, 웃을 일도 있죠. 올림픽을 보면은 웃을 일 많은데요. 그렇죠. 감동도 있고요. 아, 근데 네. 검찰 그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하고 어제 뉴스가 나왔고, 예. 저도 페이스북에 그냥 분노의 글을 쫙 썼는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120억 원을 격리 직원 한 사람이 개인이 횡령했다. 그리고 그럼 격리 직원은 그 구속을 회사에- 했나요? 아니죠. 그 회사에 계속 있게 했다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예. 격리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구속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도 하지 않고요? 예, 일단은 소환해서 조사는 했고요. 예, 그냥 회사 자체 문제로 그냥 내버려 놔뒀다. 검찰은 일단 네. 당시 특검이 다스의 조사 포탈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 검찰에다가 자료를 다 넘겼는데 예. 다만 적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수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검찰은.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럴수록 좀 면밀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BBK 특검 예. 그 파견 나왔던 검사들이 지금 다 검찰 내부에 에이스로 있으니까 손대기 힘든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렇죠. 예, 윤석열 중앙지검도 어쨌든 그때 당시 파견을 갔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죠. 나온 얘기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조성이 2008년 2월에서 3월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성과입니다. 왜 성과냐면 비자금 조성은 2008년 2월서부터 3월이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죠. 예, 남아 있고 특히나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잖아요. 예.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비자금 조성에 계속 관여했다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성에 대통령이 비자금을 계속 관리했다는 거니까. MB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으러 가겠다. 다만 정호영 특검은 기소하지 않겠다. 예. 알겠습니다. 50%는 덮고 50%는 가져가겠다는 건데 예. 그 50% 갖고 MB 구속할 테니 우린 좀 용서해 주세요. 요쯤으로 봐도 되나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요. 무리가 이제 있죠. 공수처 논의도 있고요. 예. 이 남아 있는 논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그런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예. 드는데 조심스럽네요. 예. 지금 검찰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예, 높습니다. 예. 자, 간단히 예, 다스 간단히 MB 소유 단서 독동 땅 매각 자금 행방을 확인했다. 예,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자신 있게 밝혔습니다. 예. 스모킹건도 발견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은 증언은 다수였는데 물적 증거가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결정적 증거 말하자면 스모킹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핵심 증거는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것을 발견했다는 거고요. 외장하드라고 합니다. 외장하드요? 예. 외장하드 그 용량 대용량 외장하드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그 본체에 있던 것을 떼서. 다운받기 위해서 예. 빼돌리기 위해서 예. 본체는 부셔버리고. 말하자면 압수수색에 대비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왜 대비했다고 볼 수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지우거나 특히나 그 디가우징 작업을 통해서 지우면 검찰이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다 살려내거든요. 그렇죠. 디가우징 해도 포렌식 기법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 살리죠. 살리는 게 더 낫지.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 떼서 갖고 갑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버리거나요. 버리는데 한 10층 정도에서 던져버리면 그렇죠. 이게 그 하드는 충격이 무척 약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재벌 기업 이런 데서 옛날에 그 검찰 압수수색 나오게 되면 혹은 국세청 압수수색 나오게 되면 앞에서 일부 팀이 싸우면서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창으로 던지는. 창으로 다 던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죠. 실제로. 못된 짓만 가르쳐주네 우리가. 그 빌딩 관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빌딩 관리인은 이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국장도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병모. 네. 예, 이분도 많은 자료를 주고 진술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바람이 웅얼웅얼거린다 음주 방송 아니냐 그런데 잠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곧 잠 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주는 어제도 안 했고 오늘도 안 했습니다. Don't worry, 비봉주. 예, 제가 옆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조금 피곤해 보이시긴 하네요. 예. 제가 음주하면서 방송할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제가 그 훌륭한 사람은 아니거든. 계속하세요. 예, 그다음은 미국의 무역 압박 조치와 관련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는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수출 품목에 대한 그 미국의 수입 규제가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긋기에 나선 건데요. 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했고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환율과 유가 불안에 대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GM 얘기도 했습니다. GM에 관련돼서는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군산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GM이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도 들썩들썩합니다.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GM이 다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나라마다 뭐 유럽에서 철수했다 어디에서 철수했다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4천억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때 보면 대기업도 이렇게 하고 결국 부도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에요? 호주 사례를 흔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호주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1,000억 원대가 아니라 조 단위의 지원금을 이미 쏟아 부었고 몇 년 전에 그만큼에 상응하는 지원을 또 요구를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못하겠다고 결정을 해서요. GM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주 사례 보고 그리고 GM이 전 세계적으로 차가 안 팔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에서 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에 경제에서 생산하는 밀린 걸 왜 내 돈을 그렇죠. 갖다 줘? 하원 기자고 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금이라 그러면 한 발 건너뛴 것 같아. 특히나 국가 자산이라면 한 발 뛴 것 같아. 예.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우리가 이달에 지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 또 어렵게 직장 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유리 지갑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거 다 털었고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면 안 되죠, 이거. 특히나 산업은행이 지원한다고 해서 은행이 지원하는 거니까 은행처럼 그냥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국책은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 돈입니다. 그렇죠. 마이 머니. 네. 봉주 머니. 실제로 한국 GM이 군산 공장만 예를 들면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부평 창원 공장까지 불똥이 튀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리 앵글이라는 GM 인터내셔널 사장이 오늘 오전에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고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방한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GM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데 여당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라고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2차례 방한에서는 정부하고 인천시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보통은 동선이 메시지잖아요. 인천시 관계자 만나는 것은 부평 공장에 대한 판단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방한한 것은 2월 말까지 군산 공장 폐쇄 결정하면서 시한을 못 박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조조정 조치를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근데 한국 GM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수출 16만 대, 2년 뒤 중단한다. 근데 적자는 계속 쌓이는데 임직원들 고액 연봉 받고 전쟁 위험 수당까지 받아가고 있다. 네. 그건 무슨 얘기예요? GM 본사에서 파견돼서 한국 GM에 근무 중인 외국인 임직원들이
예. 적자가 지금 지속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의 현지의 체재비와 연봉,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체재비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들여다 보니까요. 한국 GM은 카잼 사장이 현재 CEO로 근무하고 있고 10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무급 이상 임직원 16명을 들여다 보니까요. 주택 임대료, 자녀 학자금 등 체재비를 지원받고 있고 관련 비용이 1인당 연간 5억에서 1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체재비만요? 예. 그리고 5억에서 10억역으로 한 달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씩을 주고 있는 거네요. 이들 주택이 보통 한 달에 월세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이길래 그래요? 한남동 뭐 이런 데 있는 집들인가요? 아니면 성북동에 있는 집들인가요? 그게. 야, 어떻게 2천 3천짜리 월세가. 그렇죠. 임금까지 합하면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1인당 연간 20억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명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때는 300명까지. 연봉이 20억이요? 예. 연봉까지 합하면. 연봉까지 예. 합하면. 한때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회사 적자죠. 그렇죠. 위험수당도 있다고 해요. 위험수당은 말하자면 전쟁 위험 지역이다라고 GM이 우리나라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재비를 좀 더 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얘기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지금 현재 GM이 주장하고 있는 게 노조의 임금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GM 실적이 나빠졌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면 임원들이 이렇게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을 GM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이 되는 것을 모르고 들어왔느냐. 정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물가 인상분에 따른 당연하죠. 임금 인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가처분 소득 일정 정도 수준이 맞출 거 아니에요. 네. 200만 원 했던 게 예를 들어 250만 원 올라요. 근데 물가가 그럼 25% 오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물가가 30% 올라. 그럼 월급은 줄어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임금은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량값은 안 올라가나? 다 올라가고 있죠. 다 올라가고 있죠. 특히나 쉐보레는 좀 비싼 곳으로. 아니 처음에 유명하죠. 싸갖고 예. 싼 맛에 샀거든요. 네. 싸고 뭐 가성비 좋다. 예. 가격 대비 이 효과 가성비가 좋다 해갖고 쌌는데 점점점 올려. 황유정님 아우 열받네. 아우 진짜 스팀 나네요. 이게 우리가 잘 풀어서 해설해 주니까 이렇게 열받는 거예요. 그냥 신문 기사 받고 열이 잘 안 나. 그런가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딱 안 오니까. 자 허영 기사님 열 받은 김에 끝내요 인사하고. 예,